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는 불안을 자주 느끼시나요?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밤이 되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오늘은 60대 이후에 찾아오는 이상한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70세 되신 한 분이 친구분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밤이 되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진다고. 특별히 나쁜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올라온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주 이런 마음이 든다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다른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손주들이 놀러 왔다가 돌아가고 나면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불안해진다고. 손주들이 있을 때는 시끄러워서 힘들었는데 막상 조용해지니까 또 그것대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순간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사려고 온 거지? 냉장고에 뭐가 있었지? 예전에는 자동으로 손이 갔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같고,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생각들이 올라와요. 특히 밤 시간이 되면 더 그래요.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했나?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배가 닻을 올린 채로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에 정박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분은 연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세요. 오랫동안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났는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젊었을 때는 불안해도 이유가 분명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직장에서 잘려나가면 어떡하지? 부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지금의 불안은 달라요. 딱히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건강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예전만큼 팔팔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 생계는 꾸려나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걱정도 예전보다는 덜해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60대의 불안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조용해졌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나요? 20대에는 취업 준비로, 30대와 40대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50대에는 교육비와 노후 준비로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그런 큰 과제들이 대부분 끝났어요. 처음으로 조용한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조용함이 익숙하지 않아요. 60년 넘게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조용함은 오히려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바쁠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눈앞의 일만 처리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왔을까? 앞으로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목표가 분명했다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그런 목표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또 다른 분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었고 집에서도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을 받기 어렵다고. 자식들은 다 컸고 은퇴도 했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이제 편하게 쉬시면 된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거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라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60년 넘게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도 가져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런 불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젊을 때 불안과는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때로는 나만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돼요. 도대체 왜 60대의 불안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걸까요? 60대의 불안은 왜 설명하기 어려울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60대의 불안은 젊을 때와 다르고 왜 말로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들은 대화가 있어요. 한 분이 다른 분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한테 전화해서 요즘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더니 자식이 뭐가 불안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말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자식이 그럼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을 때는 불안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요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면 다들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죠. 뭐가 걱정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정작 우리는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게 되고 혼자서만 그 마음을 간직하게 돼요. 젊을 때는 달랐어요. 불안의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20대에는 취업이 걱정이었어요. 30대에는 결혼과 육아가 걱정이었고 40대에는 아이들 교육비와 직장에서의 경쟁이 걱정이었어요. 50대에는 부모님 건강과 노후 준비가 걱정이었고 그때는 불안해도 이유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쉬웠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돈이 부족하면 더 벌면 되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학원을 보내면 되고 직장에서 밀리면 더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런데 60대의 불안은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예전에는 할 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불안하다고. 또 다른 분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불안은 해결책이 뭔지 알기 어려워요. 젊을 때처럼 뭔가를 더 하거나 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예민해진 건가? 괜히 생각이 많아진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놀러 왔을 때는 좋은데 손주가 돌아가고 나면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불안해진다고. 그런데 이걸 며느리한테 말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세요. 손주가 자주 오면 피곤하다고 불평할 텐데 안 오면 또 외롭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로 시간이 금세 갔는데 지금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건강 이야기나 손주 이야기 정도인데 그것도 매번 하다 보니까 지겹고,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을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말해봤자 이해받기 어렵고 오히려 투정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60대의 불안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불안이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변화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 불안은 대부분 외부의 문제에서 왔어요. 돈 문제, 일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60대의 불안은 내면의 변화에서 와요. 역할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예전에는 엄마 역할, 아내 역할, 직장인 역할이 분명했어요. 이런 역할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역할을 빼고 나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일까? 나는 뭘 원하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은 답을 찾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 사람이 진짜 나인가? 60년 넘게 살아온 이 사람이 누구인가? 젊을 때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느라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야기하세요. 예전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낀다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감정들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혼자서만 간직하게 돼요. 가족들에게 말해봤자 이해받기 어렵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에 이런 생각들이 더 깊어지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불안은 약해져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목표가 분명했고 해야 할 일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바쁘게 지내려고 하고 뭔가로 채우려고 하고, 과연 그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방법들과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느끼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불안을 빨리 없애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마음이 불안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다고. 아침 운동도 시작했고, 요가 수업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쁘게 지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또 그 불안한 마음이 올라온다고 하세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뭔가로 하루를 채우려고 애써보지만 그 활동이 끝나면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분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마음이 불안해서 혹시 몸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다고. 종합 검진도 받고 뇌 검사도 받고 심장 검사도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하세요. 의사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나 책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계속 찾아보고 영양제도 여러 가지 드시고 건강식품도 알아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근본적인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취미 활동에 집중해 보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고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지더라고. 수업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나 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봉사 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활동할 때는 마음이 평온한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그 불안한 마음이 올라온다고.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국내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SNS에 보면 항상 어디선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시고 그런데 그런 분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는 좋은데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불안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을 때는 그 순간에는 불안이 잊혀져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이 끝나고 혼자가 되면 다시 그 마음이 올라와요. 마치 약효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돼요. 하루를 더 빡빡하게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지쳐가게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같다고. 그런데 젊었을 때의 바쁨과는 다르다고. 그때는 목표가 있어서 바빴는데 지금은 불안해서 바쁘다고. 또 다른 분은 강박적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고 하세요. 집 청소도 매일 해야 하고, 운동도 빠짐없이 해야 하고, 약속도 계속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이 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 방법들이 불안을 없애려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불안을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60대의 불안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불안은 대부분 외부의 문제에서 왔어요. 돈이 부족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60대의 불안은 어디서 오나요? 딱히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불안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듣지 않고 그냥 없애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배가 고플 때 배고픔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배고픔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신호인데 그 신호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60대의 불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불안은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불안은 여전하다고. 또 다른 분은 이런 깨달음을 하셨다고 해요. 자신이 불안해서 도망치려고만 했구나. 그 불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들어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혹시 이 불안이 나에게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불안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60대의 불안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돈이 부족하면 더 벌고, 관계가 어려우면 대화로 풀고. 그런데 60대의 불안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얼마 전에 75세 되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분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0대 때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도 마찬가지였다고.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불안이 친구가 됐다고. 친구가 됐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이겠죠. 먼저 이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불안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신다고. 그런데 그 불안이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다고. 그냥 내 마음의 일부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비유를 하세요. 불안이 마치 날씨와 같다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듯이 불안한 날도 있고 평온한 날도 있다고.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해서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60대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빨리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답을 찾으려고 애쓸 때는 스트레스였는데 그냥 궁금해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재미있어졌다고. 또 다른 분은 이런 깨달음을 하셨다고 해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취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느껴보는 게 더 소중하다고. 세 번째로 지금의 불안은 다시 나를 만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60년 넘게 역할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역할, 아내 역할, 직장인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줄어들면서 진짜 나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 사람이 누구지? 역할을 빼고 나면 이 사람이 정말 누구지?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무섭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갑자기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다고. 그때는 뭘 하고 싶어 했는지, 뭘 좋아했는지,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아, 내 안에 아직도 그 꿈꾸던 아이가 있구나.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이런 과정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런 활동들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와 다시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세에 처음으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해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패턴을 알게 됐다고. 네 번째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젊을 때는 뭔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실패라고 여겼죠. 그런데 60대는 다른 철학으로 살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끝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잘하지 못해도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뭔가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라고.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젊을 때는 모든 걸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또 다른 분은 이런 깨달음을 하셨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것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많은 분들이 60대의 불안을 빨리 지나가야 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 수 있어요. 책임도 줄어들었고, 의무도 줄어들었고,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보너스 타임이라고. 해야 할 일은 대부분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또 다른 분은 이런 비유를 하세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고 나서 혼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다고. 조화를 맞춰야 하는 부담도 없고, 박자를 맞춰야 하는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60대의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안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세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 친구처럼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불안 속에서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다는 걸.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오늘 마음이 불안했다면 그건 아직 당신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고, 아직도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불안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러분의 60대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의 불안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이 흐릿해질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불안은 과거에서 왔어요. 실수한 것들, 놓친 기회들, 잘못한 선택들. 그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런데 60대의 불안은 정반대예요. 과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아이들도 다 키웠고 직장 생활도 마쳤고 해야 할 일들은 대부분 해냈어요. 그런데 정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60대 불안의 핵심이에요. 얼마 전에 70세 되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앞에 길이 안 보인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지도 없이 여행하는 기분이라고, 목적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동안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기, 집 마련하기, 노후 준비하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우리를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목표들이 대부분 달성됐거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주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은 없는데 그럼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젊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 챙겨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의무들이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줄 몰랐다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방향은 분명했다고. 또 다른 분은 이런 비유를 하세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연주는 계속해야 하는데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 혼란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왔어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가족이 원하는 모습, 그런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그런 기대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60년 넘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하며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물어볼 수 있게 된 소중한 질문들이에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무섭고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설레기도 한다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또 다른 분은 이런 깨달음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남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러면서 작은 실험들을 시작하셨다고 하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하나씩 시도해 보고 계신다고. 이 불안은 삶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예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 불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아마도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봐도 된다고.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어봐도 된다고.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탐색해 보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마음과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지, 정답을 찾지 않아도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